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여는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산만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혹시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험 전에 공부를 계속 미루거나 열심히 앉아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딴짓하고 낙서만 하거나 다른 엄하짓 하다 막상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ADHD가 있는 건가요? 아이들이 공부를 미루거나 책상에서 딴짓을 하거나 또는 준비만 하는 경우에는요. 전형적인 실행 기능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제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뇌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낙서나 과도한 준비 동작은요. 뇌가 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느끼는 과부하를 피하려는 회피 반응일 수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ADHD기가 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ADHD의 일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ADHD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ADHD는요, DSM-5라고 하는 정신질환 통계 편람이라는 기준에서 제시하는 진단 조건에 맞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정신질환의 진단 자체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저도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보다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해서 자가 진단을 하고 겁을 먹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ADHD는요, 신경발달 장애의 일종이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DSM 기준상 학교, 직장, 가정 셋 중에서 두 군데 이상에서 관찰돼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전문의를 통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산만하다고 학교나 학원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이런 경우 ADHD일까요? 주의 집중력이 낮고 산만한 친구들이 학습 분위기를 많이 해쳐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부모님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 다 ADHD는 아니고요.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주의력 결핍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가짜 ADHD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릴 적에 부모님과 격리된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에 불안과 함께 ADHD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한 7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안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생활통지표에 항상 산만하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DHD라는 말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게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있어요. 아이가 ADHD가 있다라고 하면 교우 관계에서 이제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들도 같이 어울리거나 노는 걸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아이들은 ADHD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학업에 대한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공부를 안 하는 도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산만해서 학교나 학원에서 지적을 받을 때 손쉽게 ADHD라서 그래요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ADHD는 성인이 되면 그 증상이 나아져요. 왜냐하면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고요. 결국 외적으로는 과잉 행동이 사라지고 그게 내재화되면서 흔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면 조바심, 비약적인 사고, 급한 성격, 성급한 판단 또는 말을 빨리 하는 식으로 흔적이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기에 들어서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ADHD는 청소년기에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성인기가 되면 증상이 잦아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산만하다고 해서 다 ADHD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은 정상인데 왜 공부를 시작을 못하고 매번 무너질까요? 이런 경우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인지 능력과 실행 기능은 별개의 기능이에요. 똑똑해도 실행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계획 세우기, 시작하기, 끝내기가 어려워요. ADHD 아이의 뇌는 전두엽 기능이 발달이 좀 덜 돼가지고요. 보통 아이들보다 한 3세 정도 뒤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행 기능이 좀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 조절에 좀 취약해서요. 알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가 자주 발생해요.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에는요, ADHD라고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았고 주변에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끼친다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약물 치료와 행동 수정 그리고 환경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 수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대표적으로 포모도로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과제 쪼개기, 토큰 경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집에 포모도로 시계만 5개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효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드럼을 배우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럼이라는 악기는 합주를 해야 되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의 소리와 박자를 잘 들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집중력이 길러지죠. 그리고 한 곡을 완주하려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에게는 드럼 같은 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연습을 약물 치료와 함께 하게 되면 집중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발달하면 당연히 성적도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인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ADHD 약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ADHD 환자는 전두엽 기능 저하 때문에 이 약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인이나 ADHD가 아닌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요, 중독, 환각, 망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도 안 받았는데 점수 올리려고 이 약을 먹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하에서만 약을 드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